네, 바로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여당 대표입니다. 다리 기술이 일품인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다음 야당 대표, 공중기술이 현란한 김기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가볍게 인사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안 그래도 요즘 시국이 엄중하고 무겁고요. 또 우려운 뉴스도 많고 그래서 나누는 이야기는 치열하게 이렇게 하시더라도 제가 조금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 서른 최고위원님 다리 기술 일품 마음에 드십니까? 다리 기술은 별론데. 예, 지금부터 좋게 향상하시는 걸로. 김기현 의원님은 공중기술 어떠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즘은 공중전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매우 편파적으로 저에게 편리하게 해주시려는 의도가 네, 요즘 아주 그 언론 지상에서 공중전 잘하시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른 김기현 두 분의 성함을 모르는 분은 아마 대한민국에 안 계실 것 같고요. 옛날 같으면 뭐 모르면 간첩이다 이렇게 농담할 정도의 중진 아주 잘 알려주신 의원님들이니까요. 뭐 굳이 그 스스로를 소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첫 시간이고요. 이제 매주 월요일 날 보셔야 될 테니까 상대방을 한번 소개하는 그런 그 기회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씩 상대방을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시며 얼마나 잘 소개하시는지 청취자들이 판단하실 테니까요. 제가 할까요? 네, 서른 의원님 먼저 시작하십시오. 뭐 김기현 의원은 잘 아시는 대로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예. 사선은 사선이 아니고 5선도 더 돼요. 왜냐하면은 울산시장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4년간 하셨기 때문에 울산시장 할 때 제가 울산 한번 가서 같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방구대 암각화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그걸 어떻게 보존할 거냐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김기현 시장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놨는데 네. 아직도 그게 이제 시장이 바뀌었죠. 네네.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어쨌든 그때 이 시장님이 안구대 방각화를 네, 어떻게 30초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예. 워낙 잘 알고 계시고 좋은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훌륭한 분이에요. 네, 금방 30초가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김기현 의원님. 예, 우리 서른 의원님은 네. 뭐 저한테는 한 선배 되시죠. 선수도 5선이시기도 하지만 네. 15대 때 국회에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17대에 들어왔거든요. 예. 우리 국회 전체로 따져도 15대 때 들어오신 분이 아마 3분 있다 그러는데 우리 서른 선배님이 그중에 한 분이셔서 최고의 정치 선배이시기도 하고요. 제가 그 아프리카 한국과 아프리카 그 관련된 뭐 연구를 좀 하자는 포럼에 가입을 했는데 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는 회장이신데 저보고 부회장 시켜주셔서 관직도 하나 드렸습니다. 와, 예. 후배에 대한 배려도 아주 기쁘신 분이고요. 네, 누구보다도 30초가 뭐 끝났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역시 두 분의 내공이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반응이 올라오는데요. 3899님, 반구대 암각화랑 아프리카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7758님은 와, 30초 은근 알차게 채우셨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중진들의 거침없는 정치 토크쇼 국회 하이킥. 벌써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다는 그런 반응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으실지 기대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본격적으로 김원웅 광복절 친일 청산 기념사 상당히 이제 그 김원웅 광복회장의 그 광복절 기념사가 뜨겁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선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 제가 드릴까요? 예. 사실 저는 뭐 광복절 행사를 그동안 계속 참석해 왔고 또 울산광역시장 할 때는 직접 주재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 광복절 행사를 울산에서는 사실 참석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아주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예. 보수 세력이 뭐 이완용과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네. 저보고 그럼 이완용이 뭐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 참을 수가 없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모욕 중에서도 너무나 큰 모욕이어서 네. 그래서 그거 참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글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뭐 김원웅 회장이 뭐 광복 회장이니까 또 나름대로 뭐 역할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긴 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야 뭐 다 떠나서 또 여러 가지 이념이나 사상을 다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통합의 자리에서
기념사를 하실 때는 네. 그걸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 때와 장소를 가려가셔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뭐 보수 세력이 뭐 마치 그냥 일본이 속국이 되자는 식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의 속국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참 고약하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김기현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한번 일단 그 기념사 중 일부를 잠깐 듣고 서른 의원님 반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가장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일제의 빌부터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께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 주셨고요. 모욕적이다, 또 명예훼손 뭐 이런 반응을 주셨는데 서른 의원님 네. 반론 주시죠. 강복절날 강복회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예, 강복절이라는 그 시점이 중요하고요. 일제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36년간 압박과 서름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3.1운동도 했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강복절인데 강복회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특별한 날에 특별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원웅 의원은 아버지 어머니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김원웅 강북회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내용 중에 방송에도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사실과 그런 다른 얘기냐 해석의 문제를 차치하고 사실 자체는 팩트 자체는 사실 아니냐 그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거든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있지만은 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하게 되면은 그 결국은 미래통합당은 그러면 친일을 옹호하자는 거냐 이런 논리적 기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날카롭게 받기보다는 강복회장이고 더군다나 부모님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 하실 수 있는 얘기다 정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뭐 보수를 어떻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국론 분열이 친일 청산이 안 됨으로 해서 국론 분열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친일 청산이 정확히 됐더라면은 국론 분열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과거에 드골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이 독일에 부역했던 이 프랑스 사람들 다 처단했습니다. 참혹하게 처단했습니다. 드골 정부가 그랬습니다. 뭐 그걸 최선의 정책으로 볼 건 아니겠지만은 네네. 우리가 그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서른 의원께서 이제 팩트와 표현을 나눠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팩트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근데 팩트를 문제 삼으면 혹시라도 그 친일을 옹호하자는 거냐라는 문제를 주셨고요. 표현 부분은 좀 이따가 한번 어떤 표현이 어떤 문제인지 보겠는데 팩트가 김기현님 틀린 게 어떻습니까? 많이 네, 있죠. 말씀 주시죠. 예.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대통령이란 호칭도 안 하고 이승만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인정 안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국민들의 선택에 선출된 대통령이고요. 이승만 그분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아니 상해에서 세워진 초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셨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초대 대통령이셨던 분인데 그걸 대통령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것 자체가 팩트가 틀린 것이고요. 네. 그분이 친일 세력하고 부안내동에서 친일 세력이 되었다는 식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러면 친일파라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뭐 보수 세력이 뭐 이완용의 무슨 그 부안내동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어디가 이완용이 부안내동 세력입니까? 그것도 사실 틀렸고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 참모총장 쭉 얘기를 하시던데 그 중에 뭐 육군 참모총장들 중에 일부는 1925년생, 26년생 이런 분들도 계신데 예. 그분들이 광복되었을 때 겨우 이제 뭐 20살 때입니다. 네네. 그분들이 무슨 독립군 토벌에 참여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분들까지 싸잡아서 막 비난하고 하셔서 예, 예. 참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팩도 틀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보수 세력을 비판하실 생각이면 네. 지금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친일파에 속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자기 할아버지가 그게 그 중추원 참의를 하셨던 중추원이라면 최고의 그 관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분 손자도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 계시고 또 민주당 오선 의원 하시다가 지금 코이카야 이사장 하시는데 네. 그분 아버지는 헌병을 하셨 일본 헌병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분들 먼저 내쫓자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균형 없이 그렇게 보수 세력만 공격을 하시면 아, 누가 봐도 편향되다 그러지요. 아, 예. 상당히 좀 열기가 뜨겁고요. 그래서 잠시 좀 식히기 위해서 광고 먼저 좀 들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뜨겁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 네, 4903님이 급하게 문자 주셨습니다. 100분 토론 오마주인가요? 서른 의원님이 아니 반론 기회를 하는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네, 반론기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잠시 열기를 식히고요. 이번에 서른 의원님 반론 듣겠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임정에서도 대통령을 하다가 쫓겨났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을 하셨지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하셨지만은 4.19 혁명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독재자로서 쫓겨난 분입니다. 그런 분을 존경해야 되느냐 마냐 하냐는 개인의 판단에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방해했기 때문에 친일 청산이 안 된 거는 우리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일에 반민특위가 제대로만 작동돼 가지고 친일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정죄를 했더라면은 대한민국 역사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바른 길로 가면서 지금과는 훨씬 다른 대한민국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민특위를 방해하고 친일 청산을 못한 부분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뭐라 하면은 친일을 옹호하느냐 이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친일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바른 자세가 아닐 것 같아요. 나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 방해해가지고 친일 청산 못하게 한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됐으면은 국민 통합은 훨씬 더 쉽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네네. 어쨌든 뭐 김기현 의원님도 앞서 말씀 주셨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아야 되나요? 예,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논점을 명확히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진보 진영에도 친일 세력들 또 후손들이 있다. 보수를 그렇게 몰아붙이면 과연 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이렇게 좀 이해하고 네 다음 기회 또 있다면 열띠게 역사 논쟁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운드 2.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서울 광화문 집회연단에 올랐습니다. 턱에 걸쳤던 마스크는 아예 벗어버립니다.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내 전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 그리고 여러 보수 단체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국은 불법이라고 경고를 했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점에서 열린 집회라서 우려가 무척 컸는데요. 두 분은 과연 이 전 목사와 보수 단체 집회 어떻게 보셨는지 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김기현 의원님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광화문에서 8.15 때 있었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네.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전광훈 목사라는 그분하고 네. 그 집회를 또 참여하거나 주최한 그룹하고가 동일체인 것처럼 전제해서 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공격을 거기에 함께 모여 있던 국민들 거기에 대한 공격으로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광훈 목사 그분이 지금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본인이 더 조심하셨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국민들이 왜 그 비가 오는 우중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을까? 대략 사진을 보니까 최소한 한 10만 내외 정도 되어 보이던데 엄청난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모였습니다. 예, 예. 그분들이 왜 모였을까? 모여서 외친 구호가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져라, 퇴진하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 요구가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외쳤겠느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이슈는 코로나에 대한 이슈, 방역 이슈도 있지만
동시에 이 정책의 실패, 실정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다.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달라는 그런 그 요구가 그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 1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뭐 미안하다, 아니면 잘했다, 뭐 어떻게 말씀을 한편 안 하시고 갑자기 그냥 정광훈 목사에 대한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하시거든요. 정광훈 목사에 대한 공격하시고 하는 건 또 방역 당국에서 하실 일이고 네. 대통령께서 답변하시를 또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왜 그러시나? 뭐 네. 답변하기 어려서 도망가시는 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럼 많은 시민들 모임분들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나 소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서른 의원님. 예, 우선 정광훈 씨에 대한 호칭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나온 것 같은데 대놓고 이놈저놈 그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님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은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분을 목사라고 칭한다면은 대한민국 기독교계를 이건 정말 전체를 싸잡아서 그냥 욕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정광훈 씨라고 말하고 싶지 목사라고는 전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씨는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는데 저는 저 양반 틀림없이 양성 나올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서 그냥 마스크 벗고 다녀요. 처음 마스크 쓰고 있다가 나중에 다 벗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건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은행을 보면은 저 정상인가? 저 사람이 정말 정상으로 우리가 봐야 되나? 저 사람을 두고서 대한민국의 목사로 칭해야 되느냐? 이런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정광훈 씨가 양성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이 양성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 완전히 폭탄이었습니다. 네, 서른 의원님. 네, 아마 그 부분은 좀 동의를 하신 것 같고 정광훈 목사 그 점에 문제는 대해서 뭐 네, 동의하신 제가 것 같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 두 번째 문제. 답변을 하셔야 될 두 거 번째 안 한단 문제 그 많은 말이죠. 분들이 모여서 어떤 정책 실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 실패도 네. 주장하고 논할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불법 집회 얘기를 내린 건 아닙니까? 100명만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100명은 허용하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불법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조장하고 하라고 한 게 미통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현장에 미통당 의원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미통당에서는 입이 10개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지금 사람이 목숨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는 마당인데 그걸 그 현장에서 10만 명이 모이라 10만 명인지 만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그냥 그대로 보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걸 옹호하고 그걸 지금 해서 다른 식의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 서로 국회에서 함께 토론을 해야 되느냐 이런 회의조차 일어날 정도입니다. 네, 지금 김경호님 좀 해야 될 말씀 주신 그런 정책 문제는 좋다. 그러나 위치와 방법, 상황이 다 틀렸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 드린 것이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뭐냐? 그리고 왜 그 장소에 홍문표 의원님이나 가셨느냐?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죠. 네. 그게 불법 집회라 그러시는데 네. 법원에서 집회하라고 두 군데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숫자는 예정된 숫자를 주최자가 한 것이고 네. 그게 국민들 보고 오지 마라 오라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울분에 차서 가겠다는데 그거 참석한 걸 가지고 불법이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 때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예. 미통당 그러셨는데 사실은 제가 더불당 그렇게 안 부르듯이 민주당에 부르듯이 통합당 그래 불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이름인데 우리 이름을 우리가 여러 차례 지었는데 지적을 하셨죠. 네, 통합당으로 그랬으면 불러달라는 좋겠고 거. 이런 예, 예. 겁니다. 네. 거기에 뭐 우리 당 보고 책임지라고 우리 당이 뭐 주체를 냈습니까? 우리 당이 동원을 냈습니까? 우리 당이 그걸 뭐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서 사람을 재촉을 했습니까? 지금 그야말로 이 이슈를 이 실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 이슈를 현 정부 여당에서는 전환을 해가지고 프레임을 전환하려 한다. 그래서
마치 이 코로나 전국에 대한 그 방역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책임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웃기는 겁니다. 방역에 대한 책임은 여당에게 있습니다. 그래 정부에게 있습니다. 야당은 적극 협조하고 있고요. 네네. 심지어 내일 하기로 된 지방의원 연수도 우리가 지금 네. 비대면으로 다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런데 야당을 보고 방역에 대한 책임지라 그러면 참 어이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 불법 집회에 대한 책임을 저보고 저희들 보고 아니 불법 집회도 아니지만 책임을 우리 당이 왜 져야 되죠?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홍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네. 홍표 의원이 가셨다고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예. 아니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기 얼마나 울분이 찼으면 갔겠습니까? 개인 근데 자격으로. 아니 근데 홍표 의원이 뭐 코로나에 대한 뭐 감염이 됐습니까? 코로나에 뭐 자가 격리 대상입니까? 그분이 자신의 개인적 의사를 표현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게 가라 가지 마라. 아니 그게 어디 헌법에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억지죠. 네, 의원님 말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전혀 8월 15일 광화문 집회하고는 관련도 없고 지지도 하지 않고 그리고 홍표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네네. 그 전광훈 목사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거는 별개의 문제고, 별개 문제고. 예, 국민들이 이 실정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지라 대통령 답변 듣고 싶다. 네. 그런 데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 그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는 당연히 들어야 해야 되는 거 된다. 아닌가요? 네네. 대통령의 답변을 그렇게 뭐 말대로 10만 명이 모여서 하는 소리에 답변을 하라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답변하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은 전 대표께서는 정강훈 씨하고 같이 마이크 잡고 함께 했었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도 함께 한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적어도 완전히 책임 없는 상태라면 절대로 가지 마라. 정강훈 씨하고 우리 미래통합당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었어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홍 의원 같은 부분은 참석을 했습니다. 홍 의원만 참석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미래통합당이 이 집회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는 거는요. 그건 말 그대로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설 선배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여당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뭔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아니 예전에 정광훈 목사가 집회했을 때 그때 코로나가 있었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집회했을 때 우리 황 대표가 참여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헌법상 당연한 권리 행사인데요. 그때 같이 참여한 게 지금 코로나 상황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그걸 억지로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게 그야말로 의도가 보인다. 이거 악착같이 실정을 이 코로나 전국에 대한 야당의 책임을 덮어 씌워서 벗어나려고 그런다. 아 실정 기준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국민들이 야단이 나 있고 지금 경제가 엉망이 돼 있고 부동산이 지금 엉망이 돼 있는데 대통령 회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못 내고 있느냐. 그래 질문하는데 지금 언제 답변하실 겁니까? 다 임기 마치면 답변할 겁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네, 잠깐만 쿨다운 좀 하겠습니다. 8291님께서 두 의원님 싸우지 마세요. 이런 좀 요청이 좀 들어왔고요. 또 9890님 두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잘 못 들었어요 하고 오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님과 미래통합당의 김기현 의원님, 설훈 의원님은 5선 의원이시고요. 김기현 의원님은 4선 의원이십니다. 앞서 설훈 의원님 말씀 주신 데서 살짝 이제 제가 질문을 보태서 드릴 게 뭐냐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할 거냐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에서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하고 미래통합당 방문해서 김종인 대표께 회동 제안을 하셨는데 거절하고 뭐 이렇게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좀 이렇게 여야가 대화를 나누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도 전달을 하고 그 답변도 듣고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김기현 의원님? 저는 얼마든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화가 네. 지금 너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었으면 네. 서로 거기에 대해서 약속한 것은 지켜줘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원내대표하고 저기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당부하셨는데 네. 여야가 잘 그렇게 의논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돌아와서 국회를 50년 만에 처음으로 상임위원장 전부 다 독식에 갔습니다. 국회의장, 뭐 부의장 다 독식에 갔습니다. 그 법사위도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협치라 그러면 누가 그 협치의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국회 개원연설을 대통령께서 하셨는데요. 거기에 오셔서 협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장 뭐 협의체 말씀하셨는데 앉아 있으면서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다 빼앗아갖고 말로만 협치한다 그러놓고 다 빼앗아가지고 놓고 여기 와서 협치하라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 네. 그러놓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으로 해서 민심이 심각해져 있고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또 이제 와서 좀 협치하자 그러면서 대화하자 그러면 정말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대통령께서 제대로 마음을 내려놓고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야당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존중해 주겠다 그러면 자리가 마련돼야 되겠죠. 저는 네. 그걸 전제하지 않고 그냥 사진 찍기 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른 의원님 전제가 좀 안 됐다라는 말씀. 참 이 말 듣기가 참 끄끄럽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독식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져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독식했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김기현 위원장님께서 이 의원께서 참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신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적어도 상임위원장을 우리는 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칠석 다 내놓으려고 그랬습니다. 내놨지 않습니까? 가져가라고. 근데 끝까지 안 가져간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와서 독식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취소하시고요. 잠깐 착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착각한 거 아니니까 좀 이따 설명을 사실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사실이- 뭔 착각했습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너무 뜨겁습니다. 사실 그대로 네.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참. 근데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대화 제의를 했는데 예. 안 하겠다 안 그럽니까? 이게 좀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네. 예. 두 분 아주 뜨겁게 서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아마도 양측의 지지자나 또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두 분의 말씀에 상당한 공감이 있을 거고 상대 의원님 말씀에 또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열기를 식히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여야가 조금 더 협치를 잘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해안을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서른 의원님 먼저 좀 풀어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으로 대결하는 이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행히 지금 이 미래통합당 쪽에서 기본소득 등등에 대해서 네.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난 그건 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단 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걸 진행시키면서 정책 대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 기본소득을 검토하겠다고 나온 거는 검토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실천을. 실천을 해야 되고 네네. 그러고 난 뒤에 이 임종인 김종인 대표께서 예.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 하면서 싹 빠져나갔는데 이럴 것이 아니고 서로 정책으로 주고받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네. 김기현 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정책적으로 서로 간에 대화하고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결을 하자 뭐 좋은 말씀인데 예. 부동산 정책 한번 보시죠. 군사 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그냥 여당이 몰아붙여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 문제가 네. 있다. 예. 문제가 있다가 지적해서 논의하자 그러는데 그 그냥 뭐 군사 작전하듯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몰아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마음대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네네. 그래 놔놓고 정책으로 대결하자 그러면 야,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지. 아까 상임위원장 말씀하셨는데 네네. 법사위원장을 이제 그만. 야당에게서 안녕. 빼앗아간 것에서 문제 아닙니까? 예. 그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주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안 주셨잖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요. 다음 주에 월요일에 또 두 분 모시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이건 문제가 있네요. 할 말을 못하게 만드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와 이거 다음 주제가 주에 많아가지고 보죠. 공부를 네. 해왔더니 이거 100분 토론하고 100분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에는 조금 이제 질문을 줄여서 좀 주제를 좀 줄여서 해야 됩니다. 좀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예, 있게 제대로 된 토론을 한번 해보죠. 네네. 그렇죠.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